누군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결혼이 아니라 어디에서 흔들리지 않기로 했는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랑이 끝난 이야기이기도 하고 한 여자가 자기 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아주 조용히 방향을 바꾼 이야기입니다. 긴 연애 끝에 남은 건 약속이 아니라 계산이었고 그녀는 그 계산표 앞에서 처음으로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크게 울리지 않습니다. 대신 듣고 나면 오래 남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회사 구내식당은 늘 비슷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김치찌개 냄새가 먼저 올라오고 그 뒤를 따라 튀김 기름 냄새가 섞였죠. 트레이가 바닥을 긁는 소리, 식판이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 웃다가 기침하는 소리까지 모든 게 늘 같은 순서였어요. 그날도 저는 줄을 섰고 다음 분이요. 라는 아주 익숙한 목소리에 김치찌개를 받았어요. 국을 조금 흘렸는지 식판 가장자리에 빨간 자국이 남았어요. 휴지로 닦을까 하다가 그냥 그대로 자리에 앉았죠. 그땐 그냥 평범한 점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맞은편에 있던 선배가 제 얼굴을 보더니 웃었어요. 민서야, 너 요즘 왜 이렇게 말랐어? 요즘 좀 바빠서요. 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바쁘긴 뭐가 바빠? 옆에 앉은 선배가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들며 말했어요. 결혼 준비하잖아. 그 말이 나오자 주변 몇 명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그냥 한번 쳐다본 정도였는데 괜히 식판이 더 무거워졌어요. 아, 그렇구나. 다른 선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진짜 힘들겠다. 그러게요. 제가 말했어요. 할 게 많더라고요. 선배는 밥을 한 숟갈 크게 떠먹고 말했어요. 근데 진짜 현실적인 얘기 하나 해도 돼? 네. 요즘은 말이야. 그는 제 얼굴을 보지 않고 자기 밥을 보며 말했어요. 부모 도움 없으면 결혼 시작부터 힘들어. 말이 끝나자 숟가락 소리만 났어요. 저는 밥을 입에 넣었는데 잘 씹히지 않았어요. 감정만으로는 안 돼. 그 선배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나중에 다 싸워. 계산부터 해야 돼. 맞아. 다른 선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 맞춰야 나중에 편해. 저는 웃었어요. 조금 빠르게 반사적으로. 맞아요. 제가 말했어요. 다들 그렇죠. 그 말이 나오자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팀장 이야기, 인사평가 이야기, 휴가 이야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식판 위에서 젓가락이 살짝 굴러갔죠.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순간이 계속 남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휴대폰이 진동했죠. 메일 알림이었어요. 경조사 대출 안내. 저는 화면을 열지 않았어요. 제목만 보고 바로 지웠어요. 엘리베이터 문에 잠깐 제 얼굴이 비쳤다가 문이 열리면서 사라졌어요. 주말에 웨딩 박람회에 갔어요. 입구부터 조명이 너무 밝아서 사람들 얼굴이 다 비슷해 보였어요. 다들 조금 더 예쁘고 조금 더 단정하고 조금 더 준비된 얼굴 같았죠. 사람 진짜 많다. 남자친구가 말했어요. 그러게. 제가 대답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음악이 들렸고 사진 부스에서는 플래시가 계속 터졌어요. 어디선가 이쪽으로 와보세요. 라는 목소리가 겹쳐 들렸죠. 플래너가 우리를 작은 테이블로 데려갔어요. 테이블 위에는 이미 견적서가 놓여 있었어요. 요즘 기본 패키지가 이 정도예요. 플래너가 웃으며 말했어요. 기본이라는 말이 귀에 남았어요. 남자친구가 종이를 끌어당기며 합계를 훑어봤어요. 생각보다 크네. 그래도 여기서 줄일 수 있어요. 플래너는 펜으로 몇 군데를 짚었어요. 사진은 셀프로 하시고 예식은 대형으로 하면 단가가 내려가고요. 남자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말없이 종이를 봤어요. 숫자가 줄지어 있었고 그 숫자들이 자꾸 제 이름처럼 느껴졌어요. 시선을 옮기니 드레스 부스가 보였어요. 하얀 드레스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고 거울 앞에서는 어떤 여자가 울면서 웃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드레스 사진을 확대했어요. 레이스 무늬가 선명하게 보였죠. 손가락을 떼야 했는데 떼지 못했어요. 아주 잠깐이었어요. 정말 잠깐. 화면을 닫고 계산기 앱을 열었다가 바로 껐어요.
그때부터 조금 불안해졌어요. 이 정도면 최소예요. 플래너가 말했어요. 최소라는 말이 여기서 더는 내려갈 수 없다는 말처럼 들렸어요. 박람회에서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많았고 테이블 간격이 좁았어요. 남자친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사진은 간단하게 찍자. 간단하게? 제가 되물었어요. 요즘 셀프 웨딩 많잖아.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사진에 돈 많이 쓰는 거 솔직히 아깝지 않아? 그래도 제가 말을 꺼냈어요. 한 번뿐이잖아. 그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다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돈은 더 중요한데 써야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서 저는 컵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놨어요. 그래. 제가 말했어요. 간단하게 하자.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순간 마음 한쪽이 접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카페 창밖으로 사람들이 계속 지나갔어요. 다들 바빠 보였고 다들 자기 갈 길이 있는 얼굴이었어요. 상견례 전날 밤 엄마가 조용히 제 방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는 한복 상자가 들려 있었죠. 민서야. 응. 엄마는 상자를 내려놓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이거 괜찮겠지? 그럼.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최고지.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상자 위에 손을 올린 채였어요. 손이 얇아 보였어요. 엄마 혼자 가도 괜찮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살짝 내려앉았어요. 왜 그런 말을 해?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당연히 같이 가야지. 엄마는 그제야 상자를 내려놓았어요. 그땐 몰랐어요. 그 말이 앞으로 올 모든 일의 예고였다는 걸. 상견례 자리는 호텔 레스토랑이었어요. 입구부터 조명이 노랗고 테이블 간격이 넓었죠.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상대 부모님은 먼저 와 계셨어요. 아버지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어머니는 단정한 코트 차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엄마가 먼저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상대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죠.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물이 나왔어요. 엄마는 컵을 들었고 물이 살짝 흔들렸어요. 처음엔 날씨 이야기였어요. 요즘 갑자기 추워졌죠. 그러게요. 감기 조심하셔야죠. 그 다음엔 직장 이야기였어요. 민서는 회사가 어디죠? 아, 그쪽이면 출퇴근이 좀 힘들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고 남자친구는 중간중간 웃었어요. 그냥 평범한 자리처럼 보였죠. 그런데 음식이 반쯤 나왔을 때 상대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집은 그래도 남자 쪽에서 마련하는 게 맞죠. 말투는 부드러웠어요. 웃고 있었고요. 엄마는 물컵을 다시 들었어요. 이번엔 물이 더 크게 흔들렸어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하니까요. 상대 어머니는 덧붙였어요. 엄마는 컵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잠깐의 정적이 있었고 그 틈을 타 상대 아버지가 말을 이었어요. 혼수는 어느 정도 준비하실 수 있으세요? 엄마는 웃으며 말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포크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물컵을 들었다가 내려놨어요. 말을 해야 할 것 같았는데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를 봤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제가 혼자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상견례는 그렇게 끝났어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었던 것처럼요. 다음 날 카페에서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평소 자주 가던 곳이었는데 그날은 의자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그는 커피를 주문하자마자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미 준비해온 것처럼요. 민서야. 그가 말했어요. 대출 한도 계산하려면 내 자산 정보가 필요해. 자산 정보? 제가 되물었어요. 응. 그는 화면을 넘기며 말했어요.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계산이니까. 노트북 화면에는 그래프와 숫자가 있었어요. 빨간 선이 하나 그어져 있었고 그 위에는 작은 글씨가 붙어 있었죠. 여기 빨간 줄 보이지? 그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저는 컵 받침을 손으로 돌렸어요. 천천히, 계속. 왜 지금 이걸 알아야 해? 제가 물었어요. 집이랑 결혼 비용 계산하려면 필요하잖아. 얼마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는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정확한 수치를 알아야 계획을 세우지.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카페 안에서 커피 머신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얼마 모았어? 그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죠. 대출 한도 계산하려면 내 자산 정보가 필요해. 그 말이 질문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적금이랑 예금 합쳐서 3천 정도. 제가 말했어요. 엄마가 조금 도와주신 것도 포함해서. 그는 잠깐 말을 멈췄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노트북을 봤어요. 생각보다 많네.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많다기보다는 이 정도면 쓸만하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컵 받침을 놓았어요. 손바닥에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내가 대출 받을게. 제가 말했어요. 그는 고개를 들었어요. 대출? 응. 제가 말했어요. 내가 조금 더 보태면 되잖아. 그건. 그는 말을 고르다가 말했어요. 그건 나중에 우리 집만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이잖아. 제가 말했어요. 민서야.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오빠도 부모님 도움받잖아. 그건 여유가 있어서 도와주시는 거고. 그는 말했어요. 너는 대출이잖아. 말이 끝나자 테이블 위가 조용해졌어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물었어요. 그냥. 그는 잠깐 멈췄어요. 너무 무리하지 말자는 거지. 그 말이 배려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며칠 뒤 신혼집 계약 이야기를 했어요. 부동산에서 받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요. 집은 단독 명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가 말했어요. 왜? 제가 물었어요. 부모님 돈이 들어가잖아.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리하자는 거야. 저는 서류에서 제 이름이 들어갈 줄을 손으로 가렸어요. 그럼 나는? 제가 물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는 말을 고르며 말했어요. 나중에 조정하면 되지. 나중에? 제가 웃으며 물었어요. 그 나중에는 언제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종이를 바라보고만 있었죠. 저는 서류를 접었어요. 접히는 소리가 꽤 크게 났어요. 오빠. 제가 말했어요. 나랑 결혼하고 싶은 거야?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아니면 조건 맞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 거야? 침묵이 길어졌어요. 그 침묵이 대답 같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어요. 저는 우리가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로 연락이 줄었어요. 갑자기 완전히 끊긴 건 아니었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었죠. 예전엔 퇴근 시간쯤이면 지금 나왔어? 라는 메시지가 먼저 왔는데 이제는 제가 먼저 보내야 답이 왔어요. 오늘 바빠? 제가 물으면 좀. 이런 답이 왔어요. 주말에 볼 수 있어? 라고 물으면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아. 라는 말이 돌아왔죠. 이유는 늘 비슷했어요. 회사 일, 부모님 일정, 컨디션. 전부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말하지 못했죠. 그때 저는 이미 불안해지고 있었어요. 전화통화도 짧아졌어요. 예전엔 아무 말 없이도 연결해 두던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할 말만 하고 끊었어요. 그럼 끊을게. 응, 잘 자. 잘 자라는 말 뒤에는 아무 말도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어느 날 메시지가 왔어요. 민서야,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짧은 문장이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무슨 얘긴지 알 것 같았어요. 카페에서 만났어요. 사람이 많았는데 우리 테이블만 조용했어요. 그는 커피를 주문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제 손을 한번 봤다가 테이블을 봤어요. 민서야. 그가 먼저 말했어요.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우리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가치관도 그렇고 현실적인 부분도 그렇고. 현실적인 부분? 제가 되물었어요. 집 문제도 있고 돈 문제도 있고. 그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어요. 부모님도 많이 걱정하시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잠깐 멈췄어요. 그럼 7년은 뭐였어? 제가 물었어요. 그동안 했던 말들은 다 뭐였어? 그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땐 진심이었어.
조금 뒤에 그가 말했어요. 근데 막상 현실이 되니까 그 뒤 말은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 순간 감정이 한 번에 터졌어요. 알겠어. 제가 말했어요. 더 말 안 할게. 그날은 그렇게 끝났어요. 다음 날 그는 집으로 찾아왔어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죠. 순간 심장이 조금 빨라졌어요.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그런데 상자 안에는 커플링이 있었어요. 이거. 그가 말했어요. 돌려줄게. 반지는 테이블 위에서 굴러서 멈췄어요. 저는 반지를 잡지 않았어요. 그는 미안해. 라는 말만 남기고 나갔어요. 7년이 물건 하나로 끝났어요. 며칠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고마웠어요. 어느 날 엄마 가게에 갔어요. 낡은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문을 열 때마다 경첩이 삐걱거렸죠. 엄마. 제가 말했어요. 가게 좀 손보자. 갑자기? 엄마가 물었어요. 응.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은행 앱을 열었어요. 결혼 적금이 보였어요. 한 번 더 확인하고 일부를 옮겼어요. 업체 직원이 말했어요. 보통은 결혼 자금으로 이런 선택 안 하세요? 알아요. 제가 말했어요. 그래도 이게 더 필요해요. 사인을 하면서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선택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리모델링이 끝난 날, 간판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불이 환하게 켜졌고 가게 안이 밝아졌어요. 마감 시간 셔터를 내리며 엄마가 말했어요. 고생했어. 밖으로 나와 밤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숨이 깊어졌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제가 무너진 게 아니라 잘못된 방향에서 내려온 거였다는 걸요. 그때는 몰랐어요. 결혼이 끝나면 인생도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사랑은 끝날 수 있지만 삶의 중심은 남는다는 걸요. 사랑이 끝나고 남은 건 상처가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인생이 무너지는 건 아니라는 걸 이 이야기가 조금은 말해준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고 나의 선택이 남들과 달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선택이 나를 지켜주는 방향이었는지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편에 조용히 닿았다면 좋아요 한 번으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흔들리지 않아도 될 이유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